네, 3월 29일 영화 분석 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는 영화 추천을 주로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저희가 다 같이 영화를 좀 보고 와서 이야기를 좀 깊게 나누는 코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영화 분석 최초로 숙제가 나간. 네, 그런 거죠. 네, 맞아요. 다들 한 번씩 영화를 보시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다크나이트 하고 그리고 라이프 오브 파이를 준비를 해봤어요. 저희 아무래도 좀 심오한, 좀 뜻이 있는 철학적인 약간 그런 영화를 들고 와서 좀 오래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먼저 다크나이트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네, 좋아요. 일단 이거는 뭐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좀 약간 레전드라고 불리는 시리즈 중에 한 편이죠. 그리고 이때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감독을 했었고, 이때 DC 영화 히어로 같은 영화 이때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 배트맨하고 그 캐트우먼도 같이 나오지 않았었나요? 그게 3편 아닌가요? 아, 이거 그게 시리즈 3편. 다크나이트 라이즈에 나왔었죠. 나왔었죠. 아. NSOA 씨가 연기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배트맨이 시리즈가 배트맨 비긴즈,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 라이즈 이렇게 있는데 이거 다 보셨나요? 네, 네. 저는 다 봤습니다. 저도 다 본 것 아, 같아요. 다 보셨구나. 저는 1편은 안 봐가지고. 저는 히어로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저도. 저도 이 소문을 듣고 제일 재밌다라고 하는 다크나이트만 이렇게 봤거든요. 그 여러분들은 혹시 DC 히어로 영화 뭐 이런 거 다른 것도 뭐 보신 게 있는지? 그럼 뭐 최근에 나온 거 아쿠아맨이나 아, 저는 안 봤어요. 그거 슈퍼맨 리턴즈만 봤던 것 같아요. 네. 맨 오브 스틸. 아. 맨 오브 스틸. 맨 오브 원더우먼 좀 많이 보지 않았나? 원더우먼은 좀 많이 봤죠. 원더우먼은 되게 평이 좋더라고요. 맞아요. 보진 진짜 않았었는데.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크나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아무래도 제일 약간 강조되는 기억에 남는 캐릭터가 아무래도 조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영화 초반에서는 좀 별 볼일 없는 악당일 것처럼 나오다가 에이. 배트맨이 좀 무시하잖아요. 처음부터 무서웠는데. 맞아요. 아, 근데- 처음부터 근데- 처음부터.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배트맨이 일단 이 조커를 무시를 아, 하잖아요. 맞아요. 맨 처음에 초반에는. 처음엔 잔챙이라고 그러죠. 그죠. 뭐, 그죠. 일단 작은 거 말고 큰 거부터라는 식으로 이제 조커를 맞아, 약간 맞아. 무시하면서 나가는데, 혹시 이 캐릭터 조커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조커 일단은 그냥 캐릭터에 들어가기 전에 너무 네. 연기를 진짜 좀 신들린 듯이 해가지고 거의 약간 히스레저는 조커다 이렇게까지 남은 것 같아요. 근데 나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귀엽던데? 아 그런 것도 있죠. 그 눈빛이 되게 네. 촉촉하잖아. 맞아요. 그래서 뭔가 어쩔 줄 몰라하는 어린애 느낌이 살짝 드는데 그게 되게 잘 어울렸던? 약간 악역에 되게. 그 뭐지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음. 조셉 고든 레빗씨가 나오잖아요. 근데 뭔가 좀 닮지 않았어요? 아, 둘이 생긴 게, 맞네, 어떤 맞네. 느낌인지 알겠다. 약간 주름. 네, 거기서도 되게 조토키 씨도 엄청 귀엽게 나온단 말이야. 라이즈에서도.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여간 되게 순수한 존재죠. 맞아요. 진짜 순수하죠. 순수한 약간 카오스 이런 느낌? 무질서? 막 악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악인데 걔는 진짜 그냥 본인의 뚜렷한 철학을 가지고 행동하는 뭔가 그래도 완성된 존재 같은 그런 그 느낌이 있어요. 배트맨이랑 조커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여기서 되게 막 질서에서 자유롭고 자기가 그 네. 질서 위에서 자기 뜻을 펼치는 자유로운 존재잖아요. 둘 다. 그래서 조커가 이제 매달릴 때 뭐 너는 나랑 같다 막 이런 그랬구나. 얘기를 했었던 것 그렇게도 같아요. 네. 저는 약간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커는 되게 그러니까 물론 되게 헬렐레하고 뭔가 되게 운 좋게 살아남은 것 같고 하지만 다 뭔가 계산된 행동이고 근데 뭔가 배트맨 그때 이제 브루스 웨이는 좀 되게 밤에 이제 배트맨과 그 자기가 영웅과 그 영웅이 아닌 선에서 되게 고뇌를 많이 하는 좀 성숙되지 못한 자아라고 생각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조커한테 많이 놀아난 것 같고. 근데 나는 왜 둘 다 자유롭다고 했냐면 그 브루스 웨인은 돈이 되게 많고 모든 게 풍족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사회 안에서 뭔가 성공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사회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관여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조커는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얻을 게 없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는 존재고 뭔가 질서 안에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존재라서 둘 다 그래서 자유롭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주도적인 캐릭터가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약간 브루스 웨인은 그때 자기가 그 고담 시민들한테 좀 영웅으로 남아야 되는지 아, 하비 덴트를 때문에 걔를 그러니까 고담의 영웅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그거는 잘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약간 영웅식 같은 거에 얽매이게 됐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자기가 약간 하비 덴트를 죽인 그런 약간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처럼 되면서 좀 더 어떤 본인의 자아가 좀 성숙해지는 느낌을 저는 그렇게 받았었어요. 저는 그 성숙이 다 자유롭다는 느낌으로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건 이제 내려놓은 거죠. 그때는 더. 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조커 뭐 히스레저의 연기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도 좋고. 근데 이 조커가 히스레저만 연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잭 니콜슨 씨가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했었고. 그 이번에 그 수어사이드 스쿼드에서는 레토. 맞아요. 맞아요. 그분도 했었고. 아, 그리고 다 그 연기를 다 잘해. 이번에 새로 나오는 영화에서도 조커 그 헐의 주인공 누구였죠? 호아킨 피닉스. 맞아요. 아, 그분도 걔가요? 조커로 나온다고 그분은 하더라고요. 그게 진짜 기대돼요. 어떻게 나? 저도 그러게. 스틸컷 그 촬영 영상만 사진만 봤는데 분장을 잘 해놨더라고요. 전 사실 그 호아킨 피닉스 이미지가 헐보다 그 글래디에이터에서 그 좀 찌질한 왕의 모습이 더 아. 강해가지고 그래서 더 약간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찌질한 게 어울려. 허에서 맞아요. 어울려. 그 왕에서는 진짜 약간 진짜 개 찐따의 약간 극치를 달리거든요. 글래디에이터에서. 마스터에서도 맞아, 진짜 마스터에서도. 거의 극한의 찌질한 모습. 그랬군요. 근데 기수 씨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생각은 잘 안 나는데 저도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연기도 잘하고 캐릭터도 너무 잘 만들어졌다 이 정도 생각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그거 하비덴트 맞아요. 되게 그 역할을 되게 재밌게 봤었어가지고 아, 저도 맞아요. 제일 어, 흥미로운 캐릭터였던 것 같아요. 네. 하비덴트가. 조커가 어떻게 새로 태어나게 한 악인인 거죠. 하비덴트가. 그쵸. 그걸 근데 배트맨을 도구로 사용해서 그 하비덴트를 그렇게 투페이스 그걸로 만들게 한 거죠. 동전의 맞아. 양면 네. 그런 게 좀 신기하긴 했죠. 그러면 인상 깊었던 한번 장면을 얘기해 볼까요? 아무래도 이 영화가 명대사가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 조커가 얘기했던 Why So Serious 이것도 있었고, 뭐 마지막 대사 올드 게리 누가 게리 올드만. 게리 올드만이 마지막에 배트맨에 대해서 설명했던 뭐 어둠의 기사 뭐 이런 얘기도 명장면으로 나왔었고, 혹시 각자 생각하는 명장면은 그냥 나는 좀 있을까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랑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들었는데 특히 전반부에서 솔직히 저는 배트맨의 캐릭터나 조커의 캐릭터에 대해서 이 배경 설명도 애초에 별로 없긴 하지만 이 캐릭터가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어. 원래 히어로 영화니까 당연한 건데 솔직히 그냥 이 뭔가 그러니까 설득력은 없었던 거지. 그냥 있는데 그거를 그 캐릭터성을 설득을 어떻게 시키냐면 압도적인 그 느낌으로 그 노인을 위한 나라에서 하비에르 바르뎀 맞나? 공기총. 예, 그 사람 공기총이나 이렇게 동전 탁 해서 그 주유소에 사는 것처럼 이렇게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차원의 존재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캐릭터를 설득하려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별로였는데 근데 그 와중에 조커는 되게 설득력 있었던 게 그런 그 Why So Serious 같은 장면 진짜 약간 와 대박이다 이런 느낌으로 설득이 되는 근데 그런 생각이 후반부 가면서 완전히 뒤집어졌던 것 같아. 그런 느낌은 그냥 히어로 영화의 전형인데 그런데 그
후반부 가면서 히어로 영화를 초월했다고 생각한 게 그 조커의 행동으로 인해서 변화되는 그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나 사회가 그 불안정해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면서 어떤 비현실 존재의 허구를 통해서 현실의 의미를 가지는 거는 그 조커나 배트맨 같은 존재가 어떻게 탄생하고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기존의 정상적이었던 것들이 비정상이 되었을 때 드러나는 그것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이 의미를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래서 후반부에서 되게 와 대박이다 이러면서 했던 장면이 그 처음 12시에서 이렇게 그 둘 다 안 누르고 그 다음에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조커가 이렇게 뒤에 발 붙잡고 매달린 채로 얘기를 하는 거나 그 하비덴트가 그 이렇게 계속 동전을 던지면서 스키를 죽일지 말지 결정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 다 명장면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마지막 장면에 가서 바뀌었어. 이게 그 마지막에는 배트맨이 멋있게 샥 하고 가잖아. 근데 그 장면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고 그 어떤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히어로에 도취되는 게 아니라 히어로의 내면화가 아니라 그냥 그런 존재가 존재함으로써 발생하는 정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남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영화를 보니 그 마지막 장면이 너무 멋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내면화를 하게 되고 아 이래서 사람들이 다크나이트 되게 좋아하고 배트맨에 열광한 거구나라고 이해가 된 거였어. 나는 약간 다르게 좀 그러니까 다르다기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되게 좋아했냐면 그러니까 형 말대로 그 비현실적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이해가 되지만 그 약간 다른 히어로 영화들에 비해 그러니까 현실적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더라도 되게 인간적이었거든요. 브루스 웨인도 그렇고 조커도 그렇고 일단 특수 능력 이런 게 아니죠 전혀. 네 맞아요. 그것도 그런데 약간 되게 특히 조커의 모습을 통해서 그걸 되게 잘 보여줬다고 생각하는 게 어쨌든 그 조커의 되게 계산된 행동 아래 모든 일이 진행되지만 사실 이제 관객 입장에서는 생과 사를 이렇게 거의 진짜 줄타기를 하잖아요. 걔가 막말로 그 처음 이제 강도들 나왔던 장면에서도 그 버스가 좀만 늦게 도착했거나 걔가 막 그냥 바로 쏴버렸으면은 다른 그 애들처럼 조커가 죽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약간 그런 걸 통하고 그리고 그 찢어진 입에 대한 설명을 일부러 그렇게 좀 열리게 뒀었는데 이제 조커도 사연 세계로 말하죠. 네, 그런 사연을 결국에는 나도 인간이야. 내가 뭔가 되게 일반 시민들에 있어서는 완전 절대 악같이 보일 수 있어도 그런 걸 통해 보여줬던 것 같고 약간 배트맨도 막 다른 막 가짜 배트맨들 나와서 막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 그런 거에서도 막 되게 혼자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점에 대해서도 좀 이거 되게 히어로물이지만 약간 그 처음에 본 아이덴티티 봤을 때 첩보 영화에서 그런 좀 자아에 대한 고뇌를 되게 드라마적인 요소를 크게 다룬 첩보 영화 많이 없었잖아요. 뭐 예를 들어 좀 굵직굵직한 것들이 약간 007, 뭐 미션 임파서블 그런 건데 이제 본 시리즈에 가서는 난 누구지? 날 좀 찾아가면서도 액션이랑 이렇게 접합이 된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그거는 히어로물에 대해서 되게 극치를 달렸던 것 같아가지고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명장면도 한번 들어볼게요. 이완 씨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저는 아까 그 권순이 형이 잠깐 말하신 장면인데 그 배 두 개가 있는데 이제 맞아. 폭탄 누르는 거죠. 그 얘기는 진짜 빼놓을 수 없는 맞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화 자체가 진짜 어둡고 꿈과 희망이 없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이제 조커를 잡았다가도 계속 놓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영화 전체에 이제 뭔가 희망적이거나 낙관적인 장면이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마지막쯤 가서 이제 시민들 있는 배하고 죄수들 있는 배하고 이제 둘 다 맞아. 배를 이제 폭발을 안 시키는 선택을 하잖아요. 이게 저는 약간 그 죄수의 딜레마 그거랑 맞아. 약간 그 얘기-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죠. 그거에서 따온 거죠. 맞아요. 네, 근데 막판에 조커가 좀 바꾸긴 했지만 바꾸지 않았나요? 아무도 안 누르면 둘 다 폭파된다는 식으로. 그래서 자기가 꺼냈는데 네. 그걸 배트맨이 전에 네, 맞아요. 그렇게 안 된다 하면서 공격을 했었죠. 그 형우 씨는 어떤 면장면? 저는 그 명대사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제일 유명한 대사 중에 하나인 그
조커가 배트맨 보고 You Complete Me라고 하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 장면이 아직도 약간 기억이 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히어로 영화를 보통 잘 만들었다고 하면 막 어떤 히어로 하나를 잘 만들어서 엄청 멋있게 보이는 거에만 보통 집중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어로 영화를 많이 안 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실 전 히어로물도 크게 좋아하지 않고 막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도 막 크게 좋아하진 않아요. 이것도 싫어하는 거 그렇다기보다. 근데 다크나이트는 그런 의미에서 저한테 좋게 느껴졌다는 점에서 진짜 좋았던 영화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진짜 약간 마스터피스 그런 느낌이긴 해요. 진짜 좀. 그 컴플리트 미가 그 조커가 말한 그 세 가지 사연보다 조커의 행동을 잘 설명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맞아. 그러니까 조커라는 존재가 그렇게 있기 위해서는 사실 배트맨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영화 전체를 설명해주는 한 문장을 꼽으라면 저는 그 문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이렇게 히어로물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 있고 파괴해야 되는 어떤 대상을 만들어서 보통 히어로를 엄청 멋있게 만들어서 그 파괴하는 대상을 뭐 어렵게 파괴하는 과정에서 희열을 느끼는 게 보통 히어로 영화의 전부인데 여기서는 사실 저희가 조커를 보면서 약간 매력을 느끼고 왜 이런 캐릭터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트랜스포머 같은 영화를 보면 뭐 메가트론이 왜 나왔는지 얘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생각을 안 해보잖아요. 네. 근데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조커라는 인물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그런 인물을 마주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뭐 이런 점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약간 저는 되게 좋게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았던 히어로 영화 두 개가 다크나이트랑 엑스맨 시리즈에서 두 번째 편인데 거기서도 엑스맨 시리즈에서도 두 번째 편 보면 약간 마그니토 같은 캐릭터가 약간 조커랑 비슷하게 악마도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잖아요. 근데 사실 막 사회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진짜 흉악범이 아니라 어떤 뭐 자기가 피해자인데 과격한 행동을 하는 피해자들을 보면 약간 이 사람을 이해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경계선에 있는 인물들 그런 지점들을 약간 슈퍼히어로물에서 그런 양식들을 빌려서 잘 얘기한 것 같아서 전 좋았어요. 그러네요. 그 히어로물 자체가 이게 거기서 나오는 그 매력적인 캐릭터를 자기 내면화해서 그 사람한테 영향을 주는 것 자체가 본질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조커를 보고 매력적을 느끼는 것도 배트맨을 보고 그 고뇌를 이해하고 뭔가 잘 알게 된다는 느낌 자체가 그것이 약간 내면화되면서 약간 그 내 시야가 증가하는. 근데 그거를 뭐지? 처음에는 하여간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약간 그러니까 히어로는 무엇인가에 대한 좀 일반 아. 대중들이 생각하는 그 히어로에 대한 거에 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거였어요. 약간 솔직히 말하면은 배트맨 좀 약간 무법자 같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히어로지만 그죠. 그래서 좀 일반 시민들은 결국에는 내 물건에 피해 안 가고 내가 싫은 대상을 제거해 주는 게 히어로인 거거든. 근데 이제 사실 이제 그 고담 시티를 구한 거는 배트맨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좀 약간 개인적인 걸로 다가갔을 때 만약에 막 그 추격신 같은 데서 자기 차가 폭파된 사람이야. 자기 주차해 놓은 차가. 뭐 아니면은 뭐 하여튼 피해를 입었어. 뭐 건물이 부셔져서 자기 건물이야. 그런 사람을 배트맨의 영웅이라 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약간 그 배 씬에서도 조금 드러났던 것 같은 게 막 그 일반 그 시민들이 있는 배에서는 막 누르라고 닥달하잖아요. 근데 아무도 자기 못 누르지. 왜냐? 자기 손 더럽히기 싫으니까.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죄수들은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 죄인이고 악인이잖아. 근데 그 어떤 사람이 그 결정 못 내리겠으면 나한테 달라고 하고 그냥 배 밖으로 던져버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약간 빡빡이 아저씨가 되게 세 보이는. 맞아. 근데 그랬었죠. 그 사람은 이제 뭔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이렇게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누를 생각조차 없었던 걸로 보여. 그게 뭔가 자기가 선이든 아니든. 그래서 그러면은 그걸 만약에 누른 시민들이랑 죄인들이랑 뭐 그렇게 뭔가 다른가 이런 거에서도 좀 약간 질문을 던지게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게 좀 히어로와 시민의 관계에서도 조금 드러난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저는 가벼운 얘기로 배트맨 오토바이 멋있지 않았어요? 끝내줬죠. 최고였어요. 아니 돌아가면서 저는 DC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DC 좋아하는 제 친구는 그 오토바이 아주 환장을 하더라고요. 그게 피규어만 한 13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 진짜 그래서 비싸구나. 제가 가격 듣고 엄청 놀랐었는데 그거를 어디였지? 그 코미콘인가? 거기 가서 사갔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거 멋있었어요. 보고, 맞아요. 그 차에서 차가 막 폭발하려고 그러는데 맞아. 더 이상 고쳐질 수가 없으니까 딱 바퀴 빼고 오토바이만 슉 나오는데 엄청 멋있더라고요. 그 무광 검은색이 쫙. 맞아요. 진짜 멋있지. 그것도 나는 되게 멋있었어. 그 트럭 이렇게 완전 넘어가는 아. 대형 트럭. 트럭. 근데 그거 실제로 촬영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었나요? 그러니까 논란이 약간 좀 들었는데. 실증적인 걸 맞아요. 너무 좋아하니까 그 병원도 실제로 세트장 만들어서 폭발시켰다고 하고. 그래서 제작사가 원래 싫어했다고. 그래서 막 그런 되게 트리비아 그거는 되게 많이 알잖아요. 조커 아, 그거 맞아요. 버튼 눌렀는데 자, 사실 안 돼가지고 약간 엔진 할 뻔한 거 좀 잘 넘겼다고. 그 장면 대박이었는데 진짜. 맞아요. 그죠? 맞아요. 진짜 잘 살렸죠. 되게 능청. 그런 게 진짜 캐릭터성이야. 맞아. 그게 이제 되게 배우랑 캐릭터랑 하나가 되는 경지에 와야지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해볼까요? 좀 배트맨이 2시간 한 30분 길이었죠, 그게. 진짜 엄청 되게 길었었던 길었어요.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길었어요. 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많았어요. 아까 그 맞아, 말했던 맞아. 제수의 딜레마도 있었고, 조커 자체에 대한 좀 약간 철학적인 질문 같은 것도 있었고, 배트맨 개인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게 하비덴트랑 있었고, 누구지? 레이첼? 레이첼? 걔 네, 진짜 레이첼 맞아. 별로야. 그 캐릭터 진짜. 레이첼? 아니 나는 브루스 웨인이 그냥 그 브루스 웨인으로서의 삶에 네. 그나마 집착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여자애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그 맞아. 여자애가 뭐가 매력적인지도 모르겠고. 그거는 좀 약간 영화로서의 좀 그 배우로서의 좀 별로 배우 되게 때문에. 매력이 그러니까 없는 그게 것 같아. 근데 아마 외적인 것도 그런데 걔가 하는 대사 하나하나 다 짜증나는 거야. 약간 진짜 나도 가치 불편하게 없어. 느끼긴 했어. 그 여자가 대사를 하는 게 아니 그렇게 옆에서 배트맨을 봐왔는데 약간 배트맨 마음을 모르는 듯한 그냥 말을 수준이 내뱉는 것 낮았어. 그런 거 같아. 아마 이때 매기 질레날이 했었고 비긴즈 때 아마 그 탐 크루즈 아내분 있죠? 페넬로페 아니요. 원래 케이트 홈즈 아, 예전에 애인이었지 가- 아내가 아니라. 맡았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다음 라이즈는 누가 맡았었지? 그때는 레이첼이 맞다. 죽었으니까 레이첼 죽었지. 맞다. 저 NS웨이가 캔우먼으로 근데- 나 이쁘긴 진짜 이쁜 것 같아. NSA. 근데 잘했는지 뭘 기억이 안 나네. 저도 라이즈는 안 그거 자체 약간 배우의 문제보단 좀 약간 비중도 너무 적었고 이게 굳이 막 필요했나? 약간 본드걸 느낌이었어. 예. 그러면 맞아요. 혹시 그 비긴즈랑 배트맨 나이트, 배트맨 라이즈 3개 본 거 순위 매길 수 있을까요? 그냥 라이즈 최고. 그냥 나이트가 최고고. 나머지 2개 또 있어요.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약간 좀 비슷해요? 그래도 다크나이트 라이즈는 좀 그 스케일적인 거에서 압도하는 게 좀 영화사적으로 의미가 좀 큰 것 같긴 해서 그 막 처음에 그 비행기 씬에서 진짜 완전 되게 일단 압도당하고 시작을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영화의 전반적인 내용이랑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그리고 그 베인이라는 그 악당도 캐릭터도 굉장히 그때도 맞아, 매력적이었죠. 톰 하디. 이게 이 시리즈에서는 크리스찬 베일이 이제 배트맨 역을 맡았고 언제부터 벤 애플렉이 맡았죠? 저스티스 리그인가? 그 슈퍼맨 대 아. 배트맨. 그때부터 네. 약간 두 배트맨을 비교하면 어떤 것 같아요? 아니 좀 수준이 다르지. 수준이 달라. 근데 벤 애플렉이 그- 하차한다고 했을 때 팬들이 그러니까 엄청 아쉬워했죠. 배우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걔 그래서 작품 활동 자체. 작품으로서 그렇게 볼 수 있군요. 저는 안 봐가지고 저스티스 안 봤어요. 리그만 봤던 것 같은데 봐도 근데 DC가 항상 이렇게 약간 어두운 영화를 만들었었는데 요즘엔 조금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아쿠아맨도 그렇고 근데 아쿠아는 유치하지 않았어요? 개 뻔한데 그런 얘기를 하네. 다 싫은 것 같은데 지금. 근데 흥행은 대박이던데. 스케일이 너무 커서 거의 그랬나? 몇 많이 그 나왔어요? 그냥 연 최고 수준이었어. 그 전 어. 월드와이즈 탑1 꼽으면 나올 수 있는 수익이었어. 음, 그 다크나이트가 내가 기억하기론
타이타닉 밑까지 갔었어. 아 맞아. 다크나이트도 아. 엄청 났었어. 그때 해 1위였어. 맞아요. 그 전체도 약간 타이타닉 전까지 갔었던 걸로 기억해요. 저 진짜 다크나이트가 대단하다고 느낀 게 네. 그 대중성도 잡았는데 맞아요. 풍성함을 아, 되게 그죠. 잡아주는 그 두 게 개로는 정말 되게 잘 그게 잡은 진짜- DC 히어로 영화라고 할 수 있죠. 기자 평점하고 네티즌 평점이 둘 다 높은 아,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되게 직관적이다. 딱 설명이 되네. 어떤 느낌인지. 논란만큼 그 두 개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난 그 포스터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그 배트맨 혼자 이렇게 네, 서 있는 빌딩에 빌딩에서 그 배트맨 마크 엄청 불타는 고독스러워 보이잖아요. 그죠? 혼자. 약간 그것도 되게 간지가 많이 났던 기억이 근데 나요. 약간 논란 특징이 멋있고 그런 약간 다른 수준에 있는 인물 캐릭터상을 한번 보여주고 끝나는 느낌이야. 예를 들면요. 약간 내가 감독 같으면 그렇게 배트맨을 멋있게 퇴장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평범한 사람이 그렇게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에 대한 방식을 풀어내는 걸로 얘기를 했을 텐데 이 논란은 신화를 만들고 사라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영화는 돈은 되게 잘 벌 수 있어. 그게 이제 아마 제작사랑 어. 좀 줄타기를 한 거지 않을까. 저도 근데 약간 논란이 뭐라 해야 되지? 그 100점은 절대 못 맞는데 아. 95점 엄청 잘 맞는 그런 인터스텔라도 느낌. 그런 느낌이다. 그런 저는 엄청나고. 인터스텔라는 진짜 저도 별로였어요. 인터스텔라 진짜 약간 너무 별로였고. 나 지각해서 그런가? 근데 저는 다크나이트만큼 덩케르크도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덩케르크는 좋아요. 덩케르크도 좋았죠. 그래서 그 특징이 약간 인물이든 사건이든 되게 공간이든 엄청난 걸 활용해서 엄청난 느낌을 주고 세련되게 만들고 맞아요. 거기서 근데 느낌을 주고 끝나. 근데 좀 화려하죠, 좀 약간 맞아, 영화 화려해, 진짜 자체가. 화려해. 생각 자체도 기가 약간 좀 발상이 좀 그 편집팀이랑 어떻게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감독 자체가 좀 스타인 느낌. 아 맞아요. 진짜 스타성이 엄청 많은 느낌. 모두 동의합니다. 저희가 이 한 영화 가지고 거의 한 32분 정도 얘기를 했네요. 아무래도 담고 있는 얘기가 많아서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졌던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계속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게 재밌는 이거 것 숙제 같아요. 이렇게 네. 내서 하는 거 되게 재밌는 발전적인 것 같아요. 얘기네요. 네. 짠 때보다 나은 것 같아요. 나도. 그럼 그리고 이제 하면 할수록 더 좋아질 것 같아요. 맞아. 다음 영화 그래도 이번에는 네. 좀 되게 약간 대중적인 선에서 골라왔잖아. 그래도 맞아. 좋은 그죠? 영화지만 맞아. 심오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화지만 그래도 꽤 많은 사람들이 봤던 영화를 가져왔는데 다음에는 진짜 막 진짜 좀 깊은 거 가져와도 괜찮을 것 괜찮겠다 같아요. 싶네요. 그러다 보면 좀 자기 얘기도 나오고 하면서 더 좋아져. 맞아요. 맞아.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영화는 라이프 그 오브 파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영화는 다들 보고 오셨죠? 네, 네, 저 어제 또 다시 봤어요. 책도 읽었어요. 영상이 궁금한 게 가득한데. 이 영화 혹시 극장에서 보신 분 있어요? 저 안 봤어요. 저 극장에서. 극장에서 못 이게 봤어요. 진짜 솔직히 이 영화 대박은 영상미 아닌가? 맞아. 그죠, 네. 영상미죠. 그거 그 작년에 재개봉했을 때 봤어야 되는데 진짜. 작년에 못 봐가지고 어. 결국 물어봐봤어요. 그 예고편에 나온 그 범고래 씬만 봐도 야. 이 영화관 뛰쳐가서 보고 싶은 비주얼이긴 하죠. 원숭이 섬 대박. 그리고 그 뭐지? 일부러 그 영화관에서 보라고 만든 그런 영화래요. 좀 그 매 씬마다 비율을 이렇게 다르게 일부러 설정을 해놔서 좀 스펙트럼을 더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애초부터 했다고. 감독이 이안인데 음. 다른 작품이 뭐 있더라? 근데 유명한 게 있었는데 이안. 브록백 마운틴. 맞네 맞다. 그 브로크백 마운틴에 히스레저가 나오잖아요. 네. 그죠? 제이크 질레나라고. 에너스 웨이도 나오죠. 새끼도 이안 감독 아닌가? 네, 맞아요. 아 새끼도. 대단하네. 이거 라이프 오브 더 있을 거예요 아마. 유명한 거. 그럼 생각이 맞아 안 많을 나는데. 것 같은데 이원? 라이프 오브 파이 전에 상을 받았던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모르겠네요. 한번 지금 아카데미를 뭔가 받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걸 라이프 오브 파이로 받은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아카데미를 받기엔 받지 않았나 취향이 하나? 다를 것 같은데. 받았던 감독상을 받았어. 후보도 감독상. 엄청 많이 올라갔어. 그때 아르고가 작품상을 받았고 씨발 어이없네. 어이없는 정도인가? 아르고 좀 아닌 것 같아. 뭐 라이브 근데 오브 아르고 파이 얘기가 많긴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작품상 받은 거에 대해서 아르고는 완전 약간 그죠, 논란의 저번에 수상작 중에 얘기했었죠. 하나였어. 그게 왜냐면은 좀 그 약간 미국 좀 국수주의 그런 거랑 좀 연관이 되면서 역대급 중 하나야. 아이고. 그렇군요.
얘기해도 될까요? 네. 라이브 오브 파이 뭐 간단하게 줄거리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해야 되지? 집안 사정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과정에서 홍수래 폭풍을 만나서 모두 다 물에 휩쓸려 가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아서 호랑이랑 같이 살게 되는 이야기죠. 맞아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저는 시선을 좀 사로잡았던 게 내셔널 지오그래피처럼 엄청 신기한 생물들을 한 5분 동안 보여주더라고요. 맞아요. 맨 처음에 그래서 너무 신비한 느낌을 받아서 제가 뭐 난생 처음 본 동물들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걸 봐서 좀 아니, 인상 깊었던 이게 그 책이랑 영화랑 초점이 달라. 아. 그 관객을 사로잡는 방식 자체가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책은 사로잡는다 느낌이 없고 의미나 막 종교나 신 그리고 맞아요 상징적인 걸 반전을 통해서 드러내고 이런 느낌인데 영화는 그냥 그 왜 조커의 뭐 그 강력함으로 사로잡은 다크나이트처럼 시각적인고 되게 그런 아름다운 다채로움으로 확 사로잡는. 영화의 장점을 그대로 맞아요. 살리는 거죠. 그런 것들이 약간 그래비티도 처음에 맞아. 그 로테이크. 유영신 나올 때 그때 뭔가 압도당한 맞아. 그런 것처럼 그 라이프 오브 파이도 되게 중요한 씬이 아니라 매 씬마다 압도당해. 되게 그 영상미에. 저 처음에 그 주인공이 파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것도 좀 인상 깊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원래 이름이 피싱이었나? 그것도 되게 어. 영화 전체적인 맥락이랑 중요한 부분이죠. 네, 좀 상통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 나중에 자기를 원주율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내 이름은 파이야라고 하면서 결국에 그 원주율 숫자를 거의 다 외워가잖아요. 물론 끝없는 숫자라 외울 순 없겠지만 그거 보고 초반인데 그때부터 굉장히 흥미롭게 집중도 있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지? 혹시 이 영화에서도 좀 인상 깊은 점이 있으셨나요? 그냥 영상미 갑이랑 그거 그 영상미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하늘에서 빛이 쫙 떨어졌을 때. 그, 야광? 아니 그 폭풍 속에서 폭풍 속에서 번개를 번개를 말하는 건가? 바다에 맞아가지고 이렇게 쫙 약간 퍼지는 진짜 그 광경 보면 신을 믿게 될 것 같아. 종교적인 체험에 가까운 진짜. 그러네요. 그리고 그 미어캣들 엄청 많은 것도 너무 진짜 귀여웠어. 나 원숭이살면 대박이었다. 미어캣이고. 아니 거기가 그렇게 생명이 넘치면서 밤이 되면 그렇게 죽음으로 시작한다는. 죽음의 섬으로 되는 거죠. 그 사람 모양으로 돼 있지 않았어요? 그 섬이? 맞아요. 사람이 누워 있는 모양으로. 비슈는 그래서 그것도 비슈는 네, 인도 맞아. 인도 그거랑 비슷하다고 설명되긴 하는데 그게 아마 확실하진 않죠. 근데 영화 전체적으로 되게 봤을 때 힌두교 불교 이게 되게 중요하게 나와가지고 음. 그 맥락상 비슈누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게 나왔다고 저는 느꼈었어요. 그 책에는 그런 의미 같은 게 넘치는 게 매력이야. 아. 파인이 뭐 그런 거. 근데 영화는 그런 것보다는 쫙 한. 영화적 체험으로 압도하는 맞아. 그런 체험으로. 영상. 저도 막 영상. 생각해 다시 막 소름 돋고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진짜 영화라는 매체가 왜 필요하냐 하면 약간 그 장점을 극대화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그죠. 느낌. 그래서 컴퓨터로 봐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비티도 4D로 못 봐가지고 약간 다 영화가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 애초에 이거는 뭐 아이맥스용으로 만들겠다. 애초에 이런 용으로 만들겠다가 다 있더라고요. 근데 라이프 오브 파이는 너무 극장에서 못 본 게 진짜 아쉽긴 하죠. 그런 걸 봐야 돈이 안 아까운데. 맞아요. 보는 맛이 있는. 사실 약간 컴퓨터로 봐도 되는 영화가 있고 그래. 영화관에서 봐야 되는 이게 영화가 그 이거는 넷플릭스와 영화- 스필버그의 싸움의 답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죠. 또 영상미가 돋보였던 장면이 또 있을까요? 그냥 거의 모든 맞아, 장면이 맞아. 바닷가에 해파리 있는 데서 막 손 휘젓는 것도 아. 멋있었던 아니 그 라이프 오브 파이 보면은 그냥 나도 바닷가에 한번 망망대해에 뛰어들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걸? 낭만적일 거라 생각하는데 막상 바닷가에 있었을 때 생각하면 전혀 낭만적이지 않았어. 그럴 수 있죠. 근데 배에 호랑이랑 같이 타고 있잖아요. 근데 그 못 죽이나? 호랑이를 약간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비슷한 상황이었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 저 그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왜냐면 그 주인공이 이제 호랑이가 잠깐 물에 빠졌을 때 이제 버리고 가려고 하다가 도저히 그러지 못하고 이제 구해주고 그냥 같이 공존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런 장면도 좀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호랑이가 진짜 그 생존에서 이게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아예 말했다는 것처럼 되게 의미가 넘치는 영화여가지고 맞아. 그 마지막에 네. 그
이거 호랑이 자체로 보는 것보다 어떤 의미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마지막에? 생각해요. 저도 아. 그게 더 맞다고 근데 생각을 해요. 그거 이게 이 영화랑 책을 같이 보게 된 것 자체가 제가 책 모임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영화랑 그 원작 소설을 같이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근데 거기서도 이게 상징이 맞을까 아니면 그냥 앞에 나온 그 호랑이로 표사된 게 맞을까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은데 정답은 없는 것 없는 같아요. 애초에 제목 이 주인공 이름부터가 파이니까. 네, 맞아요. 그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냥 이게 뒤가 맞든 앞이 맞든 상관이 없다고. 맞아요. 그게 그죠. 왜냐면 그게 영화의 핵심인 거야. 아,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 근데 그 이걸 통해서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게 왜 주토피아에서도 그 인간의 굉장한 복잡성 그 사회의 복잡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인간의 되게 다양성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인종이며 문화며 이런 거. 근데 그거를 그냥 우화시켜서 동물로 다름으로 표현하니까 그거를 한 번에 싸그리 표현할 바로 넘어뛴 다음에 그 다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파이 이야기도 그냥 동물로 묘사한 게 그 동물로 묘사한 것 덕분에 그 본질의 이야기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럼. 맞아요. 그 약간 그 저는 그 피싱이란 이름과 파이에서 뭐 아까 기수 씨가 말씀하셨듯이 파이에 대한 무한대 이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뭔가 그 파이라는 이름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놀림받기 싫어서가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나는 호랑이가 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 피싱은 내 자신이고. 그래서 호랑이는 좀 약간 용맹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되고 싶은 그런 대상인 것 같고 그래서 계속 뭐 그런 말이 제일 정설인 것 같은데 의식과 무의식이다. 그래서 그 의식과 무의식이 계속 끊임없이 충돌하고 공존할 때도 있고 막 그런 그게 되게 영화의 줄을 이루는 내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느끼기에도 어떤 영화들은 감독이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해석해주길 바라는 영화가 있고 맞아요. 어떤 영화들은 그냥 열린 감상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라이프 오브 파이처럼 두 가지 방향으로 다 봐도 상관없이 느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약간 힌두교나 불교나 공통적인 게 윤회거든요. 근데 힌두교는 윤회에서 계급이 있을 뿐이지. 근데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거 뭐 앞으로 뒤를 해석하든 뒤로 앞을 해석하든 앞이 맞든 뒤가 맞든 상관이 없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자연물이나 역사 속 그 뭔가를 보고 우리 삶을 해석하기도 하고 우리 삶으로 역사를 해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랑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 그냥 형태나 크기가 다를 뿐이지 그 안에서 관통하는 진리 같은 거 찾으려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 보험사 직원들도 결국에는 그냥 파이 맞아요, 앞에 맞아요. 이야기를 보험 처리를 그 했고. 연출이 되게 좋았어요. 아, 그래서 저도 맞아, 저도 맞아. 마지막에 그 그걸 표정 읽을 변화를 때 되게 그냥 엄청 잘 잡아줬거든요. 캐나다 그 그 작가분이 작가도 그렇고 그 보험사 직원들도 맞아. 이제 약간 똑같이.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식으로 표정을 정확히 잡아주다가 이제 나중에는 그 말 듣고서 그 대비되는 표정을 되게 잘 연출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아까 형우 씨가 말씀하셨듯이 일부러 그 보험사 직원 보고서에 그 전 얘기가 맞았다라는 것도 추가를 시켜줘서 정말 마음대로 너희가 해석해라라는 그런 열린 좀 감정. 정통한 그런 장치도 또 넣어놔줘서 만약에 그게 없었다면은 그냥 약간 조금 아쉬웠을 것 같아. 그게 없었다면 깔끔하죠. 그것도. 약간 그냥 아 실제로는 이랬겠구나라고 생각이 멈추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었을 것 같아요. 그 장치가 없었다면. 보통 좋은 영화들 중에 그러니까 영화 자체는 좋은데 약간 어떻게 끝났는지 맞아요. 기억이 안 나는 영화들이 아, 몇 개씩 있는데 라이프 오브 파이 같은 아, 경우는 정확히 기억. 이런 식으로 딱 뭔가 엔딩마저 뭔가 좋은 그런 호랑이가 영화들. 밀림으로 맞아요. 들어가면서 아, 근데 또 맞아. 마지막에 진짜 맞아. 파이 얼굴을 생각해요. 진짜. 그 장면이 제일 신비롭더라고. 호랑이가 다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딴 것보다 와. 제 생각에 진짜 제일 영화 같은 영화라고 해야 되나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도. 근데 최근에 영화 같은 영화를 좀 많이 만나는 것 같아. 그 아, 아사코가 난 그랬거든. 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그걸 뭔지도 모르고 나도 몰라. 보세요. 보세요. 어떤 영화죠? 어떠셨어요? 저도 우리 아사코 셋은 진짜 아사코 좋게 팬이야 봤어요. 그냥. 아, 저 진짜? 아사코는 저도 올해 인생- 봤던 영화 중에 제일 좋아요. 올해 개봉한 최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 어. 그 정도구나. 저는 어느 인생 나라 파이브에 넣었어요. 영화예요? 일본 영화. 네. 일본 영화? 저 극장에서 4번 아사코. 봤어요. 와. 그 정도로 그래. 봐야겠다. 이렇게까지 의견이 공통돼서 뭔가 영화가 어. 극찬이 나온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나온 것들은 계속 아. 없었었어요. 진짜. 최근에 좀 약간 너무 없었어가지고. 근데 아까쯤에 저는 그 형 말씀 되게 공감했던 것 중에 좀 잘 이해했다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호랑이가 그 파이의 반영일 수도 있다고 해주시잖아요. 네. 그 말이 전 진짜 맞다고 느꼈던 게 그 영화에서 보면은 그 하이앵글이라나 그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게 진짜 많이 나와요. 맞아. 미어캣도 그렇게 보고 뭐 파이가 바닷가 볼 때도 갑자기 막 리처드 파커 갑자기 막 튀어나오고 그거 보면서 저도 그 형하고 좀 되게 비슷한 생각했었어요. 이게 되게 서로를 맞아. 계속 반영하고 좀 투영시키는 그런 진짜 공감했었어요. 장치가 좀 많았던 것 같아. 그 약간 그 맨 처음부터 그래 호랑이가 안 나온 것도 그거랑 좀 상통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하이에나 갑자기 맞아. 뜬금없이 물어 뜯어 죽이잖아요. 그 약간 나 글도 좀 읽어봤는데 오늘 얘기한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 그 이제 후에 얘기에서 좀 상통하는 건데 그 식인섬이 이제 자기가 그 누워 있는 형상을 한 게 파이 본인이고 아. 그래서 식인섬이라는 게 내가 결국에는 그 주방장을 어쩔 수 없이 먹었다 아. 그런 그렇게도 식인- 해석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무래도 그게 약간 며칠 동안 뭐였지? 바다에 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식인을 했냐 안 했냐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말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섬에다가 밀림에다가 형상화를 시켰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 식인섬이 그 사람 모양 섬 맞나요? 네, 사람 모양인데 그 열매 이빨, 사람 네. 이빨이 있었잖아요. 근데 전또 그거 거기에서 이거는 또 다른 해석 봤던 게 네네. 그 영화에서 보면 처음부터 되게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종교적이고 감성적이고 맞아요. 종교 차이가 아버지는 있었죠. 이성적인 맞아. 거라고 했을 때 근데 파이가 보면은 되게 영화에서 처음에 좌절을 많이 해요. 종교 이성적으로도 막 동물 보고 있는데 동물 염소 죽이는 거 아빠 억지로 막 보여주고 또 종교적으로도 뭔가 절망하는 것 같은 그걸 암시하는 책들 같은 거 계속 읽고 있고 맞아요. 그거 봐가지고 근데 그때 만나는 게 그 여자친구란 말이에요. 파이가 길을 잃었다고 해야 되나? 아난딘가? 맞아요. 네. 약간 그런 이름이었어. 근데 또 그 섬에 가는 시점도 되게 파이가 좀 아, 좀 네. 길을 신에 잃는 것 대해서 같은 시점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실망했을 네, 때죠. 어떤 그 해석에서 봤을 때는 그 섬을 여자친구하고 아. 아예 동일하게 또 해석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네. 아 그리고 갑자기 아빠 엄마 얘기 나와서 또 생각난 건데 되게 아까 말했듯이 아버지는 좀 이성적인 거를 상징을 하고 어머니는 네. 좀 감성적인 거가 상징이 종교적이고.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영화 정통을 하는 게 이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아. 문제 그런 걸 하면서 근데 이제 의심이라는 이제 요소도 추가가 되는 거죠. 이거 막 맞아요. 그런 얘기가 의심. 하거든요. 맞아요. 의심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긴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의심을 항상 해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그 파이의 믿음을 존중을 해주는데 그게 되게 아버지 어머니니까 좀 두 가지가 아들한테 투영이 되는 그런 뭔가 장치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게 뭔가 영화에서 전형적으로 뭐라 해야 되지? 정신 분석학적인 장치를 넣을 때 항상 아버지가 질서를 상징하고 어머니가 그런 감성적인 면을 상징해서 맞아요. 보면 막 영화에서 막 아빠가 없거나 아버지가 일찍 죽은 애들은 보통 어떤 영화 전형적인 서사에서 질서를 학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고 약간 이런 캐릭터를 보여주는데 그것도 맞아. 약간 그런 걸 잘 따른 것 같아요. 그 되게 영화 그런 것도 엄청 많잖아요. 엘렉트라 컴플렉스랑 오이디푸스 아, 컴플렉스 맞아. 이용한 장치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 느끼기에 위플래시 같은 영화가 전형적으로 어머니 부재. 어머니가 부재한 영화고 약간 그런 느낌. 파이는 그 두 개를 다 잘 살렸죠. 네. 안에서 고민하면. 그러니까 그랬던 굳이 약간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그것 때문에 이해가 되는 거. 거지. 맞아요. 이런- 파이가 종교를 엄청 많이 믿잖아요. 한 3가지인가? 어, 그죠? 근데 원래 힌두교라는 종교 특성이 응. 모든 신을 다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아, 신이 엄청 많다고. 네. 응. 그 신이 왔을 때 부처님도 그 힌두교의 그 신이 다른 모습으로 온 거고 예수님도 그 신으로 온 거고 이단이 없어요. 이단이 아. 없어요, 맞아요. 아, 근데-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것 뿐이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나요? 그 신을 너무 많이 믿으면 안 믿는 거랑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부분이 기억에 남는 근데 것 사실 같아요. 뭐 그러니까 줏대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는 그런 약간 이성을 좀 제대로 얘기였던 것 찾으라라는 같긴 해요. 얘기였었겠죠. 그러니까 좀 합리적으로 결정을 하야 그 종교에서 중요한 게 거기 그 말이 저는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이게 신이 있냐 없냐가 아니라 신이 있다고 믿음으로써 나한테 생기는 신념이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이 많아졌을 때는 내 신념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아.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그리고 신이 몇 명이어야 하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영화에서 어떤 부분 보고 그렇게 느끼셨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니 그 대사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가진 신에 대한 생각이랑 그거랑 이렇게 맞닿아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일단 가치가 있는 이유가 종교를 믿었을 때의 삶이 안 믿었을 때보다 나아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믿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신이 있는지 없는지와는 별개로. 그죠. 아, 믿음의 문제는 저는 종교가 없어서 그런데 약간 저는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종교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이 완전 이성적인 동물은 아니어서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좀 저도 의지할 곳이 의지할 때가 필요한 그런 필요해서. 순기능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근데 약간 막 예전에 어떤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었어. 그 막 사후 세계 이런 얘기를 하다가 뭐 천국이 있냐 없냐, 지옥이 있냐 없냐 하다가 그거는 약간 좀 공감이라기보다는 좀 그럴싸하다라는 말이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천국이 있다고 평생을 믿어왔는데 천국이 만약 죽었는데 없어. 그것보다 평생 안 믿었는데 그게 있어서 자기는 못 갔다보다는 전자가 낫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듣고서 이게 약간 그런 믿음이란 이런 건가? 그러니까 저는 종교를 안 믿어서 그렇게 막 내면까지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되게 막 약간 이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선과 악도 그냥 괜히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크나이트랑 연결해서 나 다크나이트 때 하고 싶었던 얘기인데 아, 그러니까 내가 감독이었으면 결말을 다르게 만들었을 거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크나이트 같은 경우는 선과 악을 끝내지 않는 영화거든요. 선과 악을 그대로 남겨놓고 맞아요. 거기에 있는 환상성을 취하는 영화인데 저는 그 종교 자체의 존재가 선이라는 거의 존재 자체가 그 필요성에 의한 거라 생각하고 그 필요성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느끼는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걸로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선이라는 게 존재하고 그 선을 지키지 못한 게 악이 아니라 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이라는 개념을 만든 거고 그 악이란 건 그냥 어떤 생물로서 가지는 자연스러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단계가 되려면 어떤 다크나이트를 보고 그냥 와 이 존재가 멋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존재가 가지는 자유로움과 그 존재가 자유로워지는 그 주변의 상황에 대한 성숙함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조커나 다크나 그 배트맨이 그렇게 멋있게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행동을 하게 된 이유조차가 이 사회에 대한 이해도의 바탕을 두고 있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추구할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어서. 근데 사람이 뭔가 나아지기 위해서는 그 성숙함을 내면화하는 게 필요하고 그 내면화하기 위한 멋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 두 개를 등장시킨 거라 생각하는 거거든요. 맞아. 그게 진짜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거기서 오는 좀 히어로물의 예. 매력이죠. 그런 게. 그래서 다크나이트를 보고 그냥 딴 거 안 느껴도 그런 내가 평소에 중요하고 엄청 진리처럼 느껴졌던 것들을 아무렇지 않게 부수고 그걸 뛰어넘는 인물을 보면서 내가 어느 정도 내면화할 수 있으면 그것보다 높은 시야를 가지게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것 자체가 영화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약간 다크나이트는 개인적으로 약간 그 연출에 있어서 운도 엄청 따라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 분명히 그런 분위기가 다 나올 수 없었을 거거든요. 근데 나는 되게 영화 연출에 있어서 운도 엄청 중요하다고 맞아. 생각을 하는데 그 현장의 그때의 분위기랑 근데 그것도 되게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저는 다크나이트가 좋았던 게 선과 악도 진짜 너무 잘 만들었는데 네. 보통 공포영화라 했다. 히어로 영화들 보면은 네. 선과 악이 계속 대치하면서 둘의 싸움으로 아, 가는 맞아요. 거예요. 아, 그죠. 전 다크나이트는 중간중간에 시민들이 나오고 음. 하비덴트가 나와가지고 이 선과 악이라는 게 단순히 대척점이라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다는 네. 형우 형 때 사셨던 얘기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리고 되게 네. 웃긴 게 하비덴트가 선이지만 나중에는 악인이 되죠. 악이 되는 게 어떤 그냥 기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시민의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결정되는 거잖아요. 뭔가 절대적인 게 없는 거고. 그것도 이제 조커가 나 배트맨 널 이용해서 너가 이렇게 만든 거야 하비덴트를. 이렇게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좋았던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냥 선과 악 자체가 진리가 아니다라고 느끼는 거죠. 것 같아요. 맞아요. 누구한테나 있고 네. 언제든 될 수 그러니까 있고 내가
결국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게 선인 거지. 그죠. 그냥. 그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성각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거죠. 보는 사람 맞아요.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봐도 재밌어. 일단. 맞아. 아, 그것도 되게 진짜. 뛰어난 거야. 그럼요. 첫 장면부터 재밌어요. 이게 맞아. 오늘 두 영화 다 맞아요. 저 맞아요. 은근히 근데- 뭔가 이렇게 말할 게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음. 예술 자체가 원래 본질이랑 스킬이 같이 둘 다 명작 만족돼야 명작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영화가 되게 사실 영화는 약간 예술이냐 아니냐에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는 분야잖아. 산업이냐 예술이냐. 근데 산업이긴 당연히 산업이지만 그런 뭔가 예술적인 가치를 담은 것도 분명히 대중적인 엔터테인먼트도 함유하면서 그런 영화들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 그냥 간단하게 만드는 사람 입장이 되면 된다고 생각해요. 만드는 사람 입장에선 아, 내 영화가 충분히 재밌으면서 충분히 엄청 좋은 이야기를 하길 바라거든. 그래서 그 입장에서 그냥 최선을 다하는 건데 우리가 보는 입장에선 그냥 괜히 둘로 나눠서 보는 거죠. 맞아. 근데 확실한 거는 영화가 모든 매체나 어떤 대중 문화 중에서 제일 직결적으로 가치관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 맞아. 저는 바로. 그 이유가 그냥 공간 자체에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언어나 이런 거로 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직관적으로 전달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제가 요새 영화 교양 듣는 거에서 저도 배운 건데 몰랐었는데 그 되게 사회적인 분위기랑 영화에 그때 나온 왜 이런 영화의 장르가 이때 많이 성행을 했고 왜 이런 장르가 탄생을 했고가 그때 사회 분위기랑 되게 일맥상통한다는 걸 되게 많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영화 역사가 되게 길지가 않으니까 사실 1차 세계대전 직전부터 19세기 말쯤 그때부터 해서 13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배경에서 이런 영화들이 나와 예를 들어서 포레스트 검프에 나오는 히피족들 막 그럴 때 한창 그럴 때 다들 너무 막 살고 내 자식은 학교 안 보내 이런 주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대요. 좀 스크림이라든지 호러물들 텍사스 너네 말 안 들으면은 이런 사람이 다 죽인다. 그런 것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해서 되게 흥미롭게 저는 들었었어요. 우리나라 영화 얘기도 막 실미도 뭐 태극기 휘날리며 그때 왜 그런 게 되게 좋았냐면 남자가 주인공인 영화는 일단 향수를 불러 일으켜야 한다라는 그렇게 되게 셌고 뭐 IMF 때는 어떤 게 유행이었고 전두환 때는 어떤 게 나왔었고 그런 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요즘은 그런 역할을 한국에서는 약간 독립 영화들이 하고 그죠. 상업 영화들이 그런 맞아요. 기능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흥행도는 좀 사회 분위기랑 이렇게 그죠. 맞는다고 그죠. 하더라고요. 왜 명량이 흥행했는지 맞아요. 그때 막 그거를 그 교수님은 세월호의 영향이 굉장히 컸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바다에 대한 얘기고 사실 그 이순신에 대한 얘기는 그렇게 막 해피엔딩은 물론 일본 놈들 막 그렇게 하고 하지만 그때 모두 뭔가 되게 전 국민적으로 우울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실 나는 그게 진짜 그렇죠. 그 1800만이었나? 네. 그죠. 그 엄청 말이 낮죠. 안 되긴 해요. 그거 영화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5천만인데 진짜 못 걷는 좀 몸 불편한 사람들, 애기, 노인 빼면은 거의 다 본 거야. 그니까. 진짜. 난 안 봤을 건데. 저도 안 봤어. 저도 영화관에서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 어떻게 된 거지? 약간 높은 장난침이 약간 포스터만 보고 뭔가 느낌이 왔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저희가 두 가지 영화로 얘기를 해봤는데 뭔가 다양한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나는 오늘 녹음이 나 영화 본색 그래도 거의 2년 했지만 거의 탑 안에 뽑은 것 같아요. 뭔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깊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다양하게 의견을 즐겁네.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만 정리하기가 약간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하다 보면 뭔가 좋아지겠죠. 네, 계속 맞아요. 하다 보면 괜찮아질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저희가 얘기한 두 영화가 은근히 비슷한 맥락에서 굉장히 그거는 진짜 생각도 겹치면서 못했었는데.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저도 거의 대부분 보는 입장이었지만 좀 인상 깊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거의 한 두 영화 가지고 1시간 정도 얘기를 했네요. 엄청 길게 얘기를 했는데 다음에도 한번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좋은 것 영화를 같아요. 준비를 해서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네. 해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코너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디스는 아닌데 그 저희